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에서 요즘 핫한 기능인 에디트 항목에 있는 에디트 기능과 리텍스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에디트 항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 자, 에디트와 리텍스처라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탭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에디트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디트를 알아버리면 먼저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야 하는데요. 요 가운데 화면에 보시면 Edit from URL과 Edit Uploaded 이미지가 있습니다. Edit from URL은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를 링크를 통해서 불러오는 것이고요. Edit Uploaded 이미지는 내게 있는 PC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는 편의상 Edit Uploaded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델에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불러오면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이 마우스의 영역은 이레이즈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지워집니다. 해당하는 영역이 브러쉬 영역이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미지를 지우게 됩니다. 자, 보이는 그 브러쉬의 영역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의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브러쉬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 브러쉬 사이즈를 5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스케일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100%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줄였다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나중에 어떻게 제가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레이즈 기능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보이는 이 브러쉬로 요 팔과 요 몸체의 일부분들을 지우고 제가 가죽 자켓으로 입은 모델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영역을 이렇게 지우고요. 제가 채우려고 하는 그 영역만큼을 지웁니다. 팔 전체를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색 가죽 자켓을 입고 있다라고 한번. 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배운 뭐 주제와 그 다음에 묘사, 환경 설정,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키워드만 입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브라운 레더 자켓이라고 체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Submit Edit을 클릭해 봅니다. 네, 이렇게 꽤 괜찮은 갈색 자켓을 이렇게 입고 있는 모델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일부분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델의 영역이 좀 바뀌긴 했는데 요것들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브러쉬를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시면서 필요한 영역만큼 지우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이미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능은 아마도 포토샵에서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그 포토샵의 AI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포토샵에 있는 제너레이터 필은 사실 미드저니만큼의 어떤 그런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일부분을 지우고 그것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적용할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스타일들을 인식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꽤 좋은 결과물을 제공해 줍니다. 이 지금 미드저니에 있는 이 에디트 기능이 굉장히 제너레이티브 필과 유사한 기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 주죠. 이전에 그 디스코드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떨 땐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드저니가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 기능으로 이것들 실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미지 스케일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큼 제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미지 스케일을 줄이고 이 여백을 그대로 서브밋 에디트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이 빈 공간이 배경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확장되어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이라면 요 테두리가 있죠. 요 테두리 영역을 살짝 좀 지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요 부분이 경계 영역을 미드저니가 좀 더 학습량이 높은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주변을 잘 살려주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에 특정한 프롬프트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 배경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경을 전체적으로 다 지우고 새로운 배경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그 배경에 합당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배경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Submit Edit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네요. 네,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인테리어 백그라운드라고 입력을 하고 Submit Edit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경이 합성되어져서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채워지는 이러한 기능으로 이레이즈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스케일을 이와 같은 기능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스펙트 레이티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횡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종횡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로가 좀 더 길고 가로가 짧은 그러한 종횡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배경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횡비를 새롭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어있는 영역은 이전과 같이 요 브러쉬로 테두리를 지워주고 다시 해당하는 그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또 새로운 배경이 생성되어지죠. 언더 기능으로 다시 적용을 하고 요 아래 보시면 업스케일 투 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스케일 투 갤러리를 하면 현재 완료된 이미지를 업스케일 하게 되는 결과물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미지를 누르면 현재 이 페이지가 그대로 이미지로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자, 이제 리텍스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텍스처 기능은 이미지의 뎁스, 리니어, 그러니까 이것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많이 사용하던 기능이긴 한데요. IP 어댑터라는 기능을 미드저니가 일정 부분 유사하게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깊이감과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테두리를 인식해서 새로운 질감을 적용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를 한번 새롭게 새로운 화면에서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를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흰색과 검은색의 깔끔한 그 잉크 드로잉, 라인 드로잉으로 한번 리텍스처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좀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흰색 캔버스에 검은색 라인 드로잉 스케치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밋 리텍스처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배경에 라인 드로잉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표현이 됐죠. 제가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느낌은 아닌데, 비교적 그 자동차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그런 외곽선을 라인 드로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게요. 잉크 드로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리텍스처 기능으로 라인 드로잉이 이렇게 표현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리텍스처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수채화 질감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반 스케치라는 키워드를 추가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mit Retexture 클릭. 네, 굉장히 그래피티한 수채화 질감이 적용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과정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자동차의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경에 대한 그러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 그 해당하는 드로잉 스타일과 함께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스타일라이즈 자체가 5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750 정도로 높여 보고요. 스타일러를 스탠다드로 한번 바꿔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배경을 한번 바꿔 볼까요? 네, 맑은 날씨에 푸른 들판을 배경으로 한번 추가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드로잉이 되어 있네요. 네, 결과물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푸른 들판에 대한 배경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적인 느낌의 수채화 풍경이 잘 드러났죠.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자동차들이 많고 여기 건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드저니가 이 부분들을 자연스러운 광야와 들판의 배경으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들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과정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 부분은 에디트 기능에서 이 부분을 다 이레이즈로 지우고 명령에서 이제 푸른 들판 백그라운드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 부분들을 실사적인 배경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텍스처 기능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이 자동차의 프롬프트로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 요것들이 다시 푸른 배경의 들판으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네.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요 아스팔트가 있죠. 요 아스팔트 요 부분 때문에 아마 푸른 들판이 표현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도로가 있는 그런 배경에 아마 푸른 들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린필드 백그라운드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배경이 이제 푸른 바다와 그런 들판이 조금 그나마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아스팔트 도로 옆에 마치 고속도로, 해안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 이미지와 그리고 제가 생성하려는 배경과 가능하면 유사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디저니가 노력을 했는데 여기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자동차 안에 요 비춰진 요 자동차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들이 그리고 여기 아스팔트도 여기 다 보이죠? 이것들을 연계해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잘 수정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들을 다 지워 주시고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아마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미드저니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포토샵에서 아마 이 부분들을 다 세부적으로 다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올릴 겁니다. 디테일하게 따기 위해선 패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올려서 이 자동차만 딱 남아 있는 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리텍스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러한 해안 들판, 광야와 같은 들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이러한 수채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근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것까지 제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텍스처 기능과 이 에디트 기능을 이와 같은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필요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드저니의 에디트 기능과 리텍스처 기능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